남성고등학교 2학년, 매개고등학교 2학년 1단원 파트 2를 설명을 할게. 자, 봅시다. 자, Story 1, 이야기 1, The Weight of the Glass, 유리잔의 무게라는 것이 제목이네. A professor, 교수가 있었어. 한 명의 교수는 walked around, 주변을 걸어 다녔지. on a stage, 무대에서. while teaching, 지도하고 있는 동안.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 한 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적 요소에서 보면 분사 구문이라는 걸 우리는 배운 적이 있었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어, 동사. 그래서 우리가 X구문, 접속사, 주어, 동사 X구문을 분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였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바꿨었냐면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고 써도 되고,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게 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럼 남는 게 동사인데 동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얘를 분사로 바꿀 것이다. 자, 우리 분사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 있었지. 타동사가 있으면 타동사의 목조어가 있다. 그러면 이 타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사가 나오면 을과 을이 필요 없는 자동사가 나오게 되면 자동사를 분사로 바꾼다면 무조건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고, 타동사에는 목조어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조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분사로 바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적용해서 동사의 분사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번째 경우가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타동사의 주체가 있어. 이 타동사의 주어가 있는데 이 타동사의 목조어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조어가 존재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타동사를 현재 분사로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출현을 하게 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타동사의 목조어가 없으면 우리는 과거분사 쓰기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타동사의 주체인 주어가 가해자가 된다면, 즉 그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된다면 현재 분사를 써야 한다는 거야. 자,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teach가 가르치다라고 해서 얘는 타동사거든. 그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해. 근데 현재 목적어 명사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 썼거든. 본래 과거분사 쓰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teach 가르치다의 주어가 she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이 교수가 이 she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잖아. 그러면 교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님은 뭐가 된다는 거야? 가해자라는 거지. 가르치다와 비교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teach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지만 현재 분사를 쓰게 된 이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was는 왜 등장했냐면 while 때문에 등장했는데 while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서 뭐를 의미하냐면 진행형을 의미해. 진행형이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ing꼴로 쓰는 거기 때문에 she was teaching 했을 때 teaching이랑 현재 분사만 두고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진행형 때문에 등장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해야 되겠어? 핵심 코드는 교수님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녀는 raised, 들어 올렸습니다.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컵을, 물 한 잔을 들어 올렸고, asked, 물어보았어.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물어보았다는 거지. 그러면 교수님에 관한 얘기에서 어떤 내용이 첨가된 거야? 물 한 잔에 대한 무게를 말해보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된 것이지. 아, 교수님이 물 한 잔의 무게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구나. 자, 어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은 raise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rise라는 단어와 raise라는 단어를 구분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형태에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하셔야 돼. 자, rise는 현재형이
rise, 과거형의 rose, risen 해가지고 이게 자동사가 되는데 자동사로서는 뜻이 상승하다 라는 뜻이 있고 raise란 단어는 raised 해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돼. 근데 이것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을과 을이 필요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주면 뭐뭐를 상승시키다, 들어올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rise란 단어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가 필요 없지만 rais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glass of water이라는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rose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raised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raise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는 기금 또는 돈을 마련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르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뜻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법에서 보면 우리가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를 하면 땡땡 인용 표시가 있으면 인용 표시 안에는 직접 의문문을 쓰게 돼. 우리가 첫 파트에서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을 한번 논한 적이 있었는데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 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형성된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지. 그런데 인용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인용 표시가 존재하면 이걸 직접 의문문을 쓰게 되는 직접 화법이라고 해. 화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인용 표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직접 화법, 그 당시에 내가 실제 존재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 이런 직접 화법 속에는 직접 의문문을 쓰게 된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인용 표시가 사라지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로 바꾸냐면 간접 화법으로 바뀐다는 거야. 인용 표시가 없어지면 간접 화법 바뀌게 되면 this는 that으로 바뀌게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난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컵이라고 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어때? 그 물컵이라고 해석을 할 테지. 그리고 직접 화법에서는 과거일지라도 현재를 쓰게 되거든.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으로 고치게 되면 실제 시점에 맞게끔 고쳐주기 때문에 들어올린 시점과 질문한 시점이 과거 시제이므로 is는 was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간접 바꾸게 되면 how heavy that glass of water was 라고 바꾸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꼭 해두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영작을 할 때 how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얼마나 라고 해석하게 되면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붙어 있게 되고 how와 형용사나 부사는 한 묶음이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라는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부사라는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닐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러면 물컵에 대한 무게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학생들은 소리쳤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을. 그래서 다양한 대답을 내놨다 라고 코드가 잡히겠지. 자, 그 다음 she replied.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즉 교수님이 되겠지. 교수님께서 대답하기를 From my perspective. 나의 관점에서 보면 The weight of this glass. 이 물컵의 무게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무게를 물어봤는데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 라고 11번 문장부터 설명해서 나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my는 당연히 교수님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물컵은 아마 앞에 설명했던 물 한 잔의 컵이 돼요. 물컵이 될 테고 matter이란 단어 자체는 아주 중요하지. 중요하다, 문제, 물질이란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봅시다. 자, 11번 그것은 all depends on
depends on 뜻이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해서 그것은 모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뭐에? How long I hold it. 내가 그것을, 즉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는지에 따라 달린다라는 거지. 누가? 이 유리잔의 무게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물잔의 무게가 되고 it이라는 것도 it이라는 것은 물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how라는 의문사가 눈에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간접 의문문을 고민해보자 라는 거지. 간접 의문문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다 라고 파트 1에서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how long I hold it 이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형성되어 있고 지금 how heavy 부분에서 설명할 때 how랑 형용사나 부사가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설명했었지. 그래서 long이라는 형용사와 long이라는 부사와 how는 한 묶음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12번에 if I hold it 내가 만약 그것을 잡고 있다면 for a minute or two 1분 또는 2분 동안 it's fairly light 그것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라고 했을 때 it도 당연히 물컵이 되겠지. 물컵이 되고 it's 할 때 이것도 같은 대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fairly라는 부분이 있는데 fairly 같은 경우에는 fair이라는 형용사에서 ly 붙여 부사가 된 것인데 fair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뜻으로 공정한 또는 상당한 의미가 되고 fair 자체가 공정하게 상당히는 뺍시다. 이렇게 해서 fair이란 단어 자체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다 ly 붙이게 되면 뜻이 완전히 변해서 매우라고 바뀐 거지. 그래서 fairly 하게 되면 공정한, 상당한, 공정하게 라는 뜻이 있었는데 ly 붙이니까 매우라고 뜻이 바뀌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light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light는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나 조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가벼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반대말은 heavy가 될 테고. 자, 그래서 우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가 물컵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컵이 아무리 가벼워도 오랜 시간 붙들고 있으면 무거워진다라고 해서 붙들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따라서 컵의 무게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If I hold it for an hour, 1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그 물컵은 may make my arm ache. 나의 팔을 아프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길이, period, 요게 기간, 잡고 있는 기간 또는 시간의 양,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사역동사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역동사 나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may make라는 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che라는 동사를 또 사용하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한 문장에는 동사를 하나만 쓰게 되잖아. 하지만 if와 같이 접속사가 등장을 해서 hold라는 X구문의 동사가 늘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유도자를 쓰지 않으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유도자를 쓰지 않았음에도 ache라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보통 투부정사를 써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근데 사역동사 make라는 동사는 force라는 강요하다라는 동사와 바꿔 쓰기도 해. 또는 ask와 쓰기도 하고, ask는 부탁이니까 have와 바꿔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force라는 타동사와 바꿔 쓸 수 있어서 force를 쓰게 되면 ache가 아니라 to ache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기억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파트 3까지 같이 연결해서 갈 거야.
If I hold it,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면 for an entire day, 하루 종일 my arm, 나의 팔은 will likely cramp up. 나의 팔이 격렬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will force, 강요하게 될 것인데 me, 내가 to eventually drop the glass, 유리잔을 떨어뜨리게 강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는 1시간을 들고 있는 거 지금은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격렬히 일어나서 컵을 결국에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야. 여기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들고 있는 시간의 양,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무게,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지. 자, 우리 이 부분에 보면 if라는 x구문에서 if라는 x구문 쓰게 되면 if문에는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왜? if가 만약 뭐뭐 하면이란 뜻 자체가 이미 미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의 의미를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 it라는 것은 당연히 물자안이 되는 것이고, likely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능성 있는. 그래서 나의 팔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련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e which하게 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come that은 안 된다라고 설명했었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나오게 되면 선행사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명사로만 배웠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형용사가 선행사가 되기도 하고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제 강요하게 돼 내가 물잔을 떨어뜨리도록. 누가 물잔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야? 나의 팔이 격렬히 일어난 사실 자체가, 그런 내용 자체가 내가 물잔을 떨어뜨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이 바로 will force의 주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선행사는 문장 전체구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force라는 단어를 설명했었는데 force라는 단어는 사역동사 make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게 되면 to 부정사 to drop을 쓰는 게 아니라 drop이라는 동원을 써야지 정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본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겠어? 1분에서 2분 정도 들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시간 들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the weight of the glass, 물잔의 무게는 doesn't change,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 The longer I hold it, 내가 물잔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the heavier it feels to me. 그것은 나에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더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지. 즉, 이 부분 자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영작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문법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해 보면 each나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라 case s 안 붙이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는 더 비교급이라는 문법이 쓰인 것인데,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급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에 이하를 붙이거나 또는 more를 써주면 비교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비교급이라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만 가지고 비교급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라는 문장 자체를 본래 문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야. I hold it long, 내가 오랫동안 그것을 쥐고 있다라는 말과 it feels heavy to me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더 비교급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했었어. 그랬더니 우리는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문장마다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찾아주면 되겠지. long이라는 부사와 heavy라는 형용사를 찾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비교급 만들면 이 형용사 형태나 부사 형태가 앞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라고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작하는 방식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of your worries. 자, 우리가 물컵에 대한 무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걱정이라는 거야. 모든 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그 다음 문장에서도 설명을 한다면 그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을 한 거지. 그래서 너의 걱정 중 몇 개는 I like this glass of water. 이 물컵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너의 걱정과 물컵은 바로 뭐라는 거야? 같은 대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걱정은 물컵이 되는데 우리가 걱정도 어때? 오랫동안 걱정을 갖고 있으면 그 걱정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think, 생각해보자. about them, 그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그러면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걱정도 생각하게 되면 별로 뭐 일어나는 일은 없어. think, 생각해봐. about them, 그 문제들을 for a bit longer, 좀 더 오래. 그러면 you begin to ache a little. 너는 느끼기 시작할 것인데 뭐를? 고통을 약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Think about them. 그 걱정거리들을 생각해봐.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러면 you will feel. 너는 느끼게 될 것인데 numb. numb 뜻이 무슨 뜻이야?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지. 팔이 저린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be incapable of. be incapable of의 뜻은 be unable to라고 해서 뭐뭐를 할 수 없다 라는 뜻인데 할 수 없게 돼. 뭐를? doing anything else.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until you drop them. 네가 그 걱정거리들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즉 내려놓고 난 후에는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야.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법들이 담겨 있냐면 명령문 다음에 커머 찍고 and를 하게 되면 and라는 건 그리고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 자, 우리 면자가 들어가면 뭐뭐 하면이라는 if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if문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if문 고치니까 if you think about them all day long, you will feel numb. 자, 무슨 얘기냐? if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접속사 다음엔 완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you라는 주어가 생겼지. 왜 생겼어? 명령문이라는 건 주어 you가 생략된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건 주어 you가 생략되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하게 돼. 그러므로 think의 주어는 당연히 you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and 없애주면 되는 거야. 자, 대신에 if문에는 절대 뭘 쓰면 안 된다? will 쓰면 안 된다라고 이미 설명했었지.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if문을 고치게 된 것이지. 4번과 5번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중요한 건 물자는 뭘 뜻한다? 걱정거리를 뜻하고 걱정거리가 커진다,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뭘 뜻한다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걱정거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트 3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끝을 낼게. 왜냐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어렵진 않네. 단어적인 것들도 꼭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자, 스토리 2. Potatoes, eggs, and coffee beans. 자, one day, 어느 날, a daughter, 딸이 complained, 불평했습니다. to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냐면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그 문제거리들은 she was struggling with. 그녀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struggl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려고 고군분투하다, 엄청난 노력을 하다라는 뜻이고 with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했는데 왜 전치사가 등장을 했는지는 두 문장으로 쪼개보면 되겠지. 왜냐하면
that이라는 것이 뒤에 with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문이니까 that은 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당연히 불문이라고 했었지. 선행사는 the problems가 선행사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됐는데 우리가 코드를 잡아보면 이 문장의 코드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한 명의 딸이 중심 소재가 되는 거지,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불평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불평한 걸까? 즉 문제거리에 대한 불평을 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면 되겠지. 자, 우리 관계대명사 썼다는 것은 두 문장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 A daughter complained to her father about the problems라는 문장 하나와 She was struggling with them이라고 해서 이 them이 problems와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공통된 명사를 생략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문장이 불문이 되고 그런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었지. 목관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야.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목관이구나, 생략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She was frustrated. 그녀는 실망했어. Because 왜냐하면 it seemed that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지. 뭐처럼 보였냐면 just as one problem 하나의 문제가 was solved 해결되었을 때 another problem followed 또 다른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거리를 딸이 불평하게 된 것이지. 자, 우리 문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보면 이 부분은 준동사 자리가 되는 거지. 준동사니까 우리는 태를 고려할 것이고 태는 타동사의 목적어 있는지 유무관계를 갖고 파악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실망시켰으면 누굴 실망시켰을지 사람이 여기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타동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얘를 과거 분사로 고치자 라고 이해하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it은 가주어가 되고 that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진짜 주어라는 거야. 그래서 it seemed that 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seem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appear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는데 여기는 appears가 아니라 appeared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it seemed that, it seems that과 같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바꿔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형태로 바꿔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는 주어 seemed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just as one problem was solved는 왜 seem을 안 썼습니까? 라면 요거는 하나의 X 구문이고 우리가 because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because라는 접속사의 문장은 바로 요 부분이 another problem seemed to follow 부분이 because라는 X 구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seem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해석하면 그녀는 실망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was solved라는 뭐가 쓰였어? BPP라는 수동형을 썼지. 우리 수동태는 왜 쓴 것이다? solve라는 타동사가 존재를 했는데 얘가 해결할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목적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another problem 같은 경우에는 followed의 주어이지 solve의 목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solve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타동사를 BPP 형태로 고쳐주게 된 것이지. 그리고 one problem이 3단주이기 때문에 was를 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주 잘 기억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이걸 가주어 진주했을 때
선생님이 말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얘를 다시 가주어 진적음으로 고친다면 이와 같이 고쳐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자, 투부정사 to follow라는 시점이 있어. 그러면 이 to follow가 따른다라고 동사가 나와있는데 얘를 동사로 고쳐. to follow를 동사로 고치게 되면 어느 시제를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to 부정사가 본동사의 시점과 일치한다라는 거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니까 follow도 과거로 고쳐주게 된 것이야.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시제라는 게 있는데 준동사의 시처럼 투부정사의 시제는 이런 거지. seem을 대표적으로 보면 seem to 동사의 원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데 단순 시제라고 합시다. 준동사에서 단순 시제인데 이와 같이 to 다음에 단순히 동사의 원형이 나왔다면 본동사인 seem의 시점과 일치한다는 거야. 얘와 일치.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위와 같은 형태를 완료 시제라고 해. 완료 시제는 본동사보다 앞선 시제입니다. 앞선 시제. 자, 그래서 본동사가 현재이니까 얘 to have pp 자리 이 시제는 어떤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지. 자, 만약에 seemed seem 자리가 ed를 붙여서 과거였다면 이 단순 시제는 당연히 일치하니까 과거가 될 테고 여기가 seemed가 과거라면 to have 플러스 pp는 앞선 시제라고 했으니까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하겠지. had 플러스 pp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 시제냐 완료 시제냐에 따라서 본동사의 시점과 일치할 거냐 아니면 앞선 시제일 거냐 라는 부분을 인지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오늘 좀 많이 나가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데려갔습니다. Her, 그녀를 to the kitchen, 부엌으로. He, 그 아버지께서는 filled, 채웠습니다. 3 parts, 3개의 냄비를 with water, 물로 채웠어. And placed, 놓았습니다. potatoes, eggs, ground coffee beans, 가루로 만든 커피 콩을 in each of the 3 parts, 그 3개의 냄비 각각에 담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는 then, 그리고 나서 let them boil, 그것들이 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potato, eggs, ground coffee beans, 이 세 가지가 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let이 사역동사이므로 동사의 원형을 쓰니까 boil 자리가 동사의 원형이고 to boil 이라고 쓰면 오답이구나. After 20 minutes, 자 20분을 끓인 후에 he turned off the stove, 그가 난로를 껐습니다. 스토브를 껐습니다. Turning to her, 그녀 딸에게 돌아서면서 he asked, 그가 물어보았는데 What do you see? 너는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래서 turning 자리는 분사구문 자리입니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 동의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주어도 전체 문장의 주어 일치하면 생략 가능한 것이지. 남는 게 동사인데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 되는 거야. 분사로 바꾸는 방법은 이미 설명했었지. 타동사가 나온다면 타동사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동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현재 분사로,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면 과거 분사로,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잖아. 근데 턴이란 단어 자체를 보면 턴이 돌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뭐를 돌다가 아니라 뭐뭐가 돌다니까 자동사야. 자동사이므로 자동사는 현재 분사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turn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게 된 거고, 본래 접속사는 누구였었냐면 as,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돼. 그리고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 일치하기 때문에 he가 되고, 그 다음에 turning을 동사로 고쳤더니 물어본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turn의 과거 시제 turned라고 고치게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What do you see 부분을 보면 뭐가 나왔어? 인용 표시가 등장을 하니까 이 자리는 직접 화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화법 아까 배웠었지? 하지만 인용 표시를 지우게 되면, 인용 표시를 없애게 되면 우리는 직접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고칠 것이다. 간접 화법으로 고치게 되면 그 당시에 내가 실제 존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는 거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간접 화법 자리에는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을 쓰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do, does, did는 사라지게 되고 동사를 쓰게 된다라고 했었지. 우선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지금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자, you라는 사람은 그 당시엔 you라고 하겠지만 you는 누가 되겠어? 그녀에게 돌아서면서 그 아버지께서 물어본 거지. 누구한테 물었겠어? her, 그녀의 딸에게 물어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she가 될 테지. 그 다음에 본 시점이, 물어본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본 시점도 당연히 과거에 바라봤겠지. 그래서 saw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see가 아니라 what she saw라고 고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화법입니다. 자, 다시 직접 화법은 그 당시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 뭐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시점 이후에,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녀가 뭘 봤는지라고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otatoes, eggs, coffee. 감자, 달걀, 커피를 보았지요 라고 she hastily replied. 그녀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했겠지. Yes, 맞아. But look closer. 자세히 봐봐. He said. 그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and 그리고 나서 tell me. 나에게 말해줘봐. What happened to each. 각각의 세 개의 물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말해줘봐 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 부분에서는 간접 의문문이 등장을 했는데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였었지. 자, 그런데 what이라는 의문사가 바로 동사의 주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럴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색할 부분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을 보면 shortly after, 곧바로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the potatoes, 감자들이 became soft, 부드러워졌다는 걸 발견했어.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유도자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동사가 나오고 뒤에가 완문이지. 완문이라는 건 주어가 존재를 하고 became이 뭐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뭐가 되었을까라고 became이라는 불완벽한 동사를 soft라는 형용사가 채워준 것이지. 형용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became과 같은 불완벽한 동사를 채워줄 수 있으니 완문이 된 것이고,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된 것이구나. 자, after peeling off, 벗겨낸 후에 the shells of the eggs, 달걀의 껍질을 she noted, 그녀는 알아차렸는데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the inside of the eggs, 달걀의 내부 안쪽이 became firm, 단단해져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거지. 우리 중요하지. soft 중요할 테고 부드러운, firm, 단단한, 확고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뭐 firm 대신에 hard 써도 되겠지. 단단한.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문법적으로 인식을 한번 해보고 내용은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면 after peeling off 보면 분사 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접속사 after, 전체 문장의 주어가 she니까 she, 그 다음에 peeling off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 써준 거지. 왜? noted가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노트가 알아차리다라고 해서 notice를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알아차리다라는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was aware of, 이런 것들도 뭐뭐를 알아차리다라는 단어가 될 때 5분 빼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달걀의 내부는 단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포테이토는 부드러웠다라고 했었지. 물질의 단단함 정도가 달라진 게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단단함이라는 단어는 hardness,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시간, 끓인 시간과 관련돼서 부드러운 정도를 표현해줬고, 아까는 어떤 걱정거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혹시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보자. solid 같은 경우에 고체의 단단함이란 뜻인데,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hardness, solid, 뭐 hard 이런 것들 단어적으로 기억 잘 해두셔. Finally, 마침내 she took a sip of the coffee. 그녀가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And smiled, 그리고 미소 지었는데 at the aroma라고 해서 향기란 뜻인데 아로마 향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커피는 어땠어? 향기가 막 난다는 거지. 각각의 물질에 대한 특성들이 변했다는 거야. 그렇지? 물질의 특성들이 변했지. 자, all right, Ted.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빠.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녀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라고 딸이 물어본 거야.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인용 표시가 등장을 하면서 직접 화법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 우리 직접 화법이 등장을 했으니까 얘를 간접으로 고치면 인용 표시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보면 의문사, 주어 동사 쓰게 되는 거지. 가볍게 이렇게 바꿔놔. 그렇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당시에 내가 직접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는 거니까 너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버지, dad. he가 될 테고 아버지. 그 다음에 질문한 시점이 과거니까 당연히 노력했던 시점도 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tell me 했을 때 me는 누가 되겠어? 딸이 되겠잖아, 그치? me라는 건 누구라고 바꿔야 될까? 딸이니까 I, my, me, her 여성이니까 he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she asked,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what he was trying to tell me. 여기는 그냥 me라고 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일치하기 때문에 me라고 놔야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야. 본래 I, my, me는 주어의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I, my, me는 주어 일치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아버지께서 여기서 그냥 주어 일치니까 허리하고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화법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화법 전환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알아는 둡시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he explained, 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를 설명했냐면 each of these objects, 이러한 물건 중 각각은 즉 커피, potatoes, eggs 이런 것들은 had faced, 직면하게 되었는데 same adversity,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했지. 똑같은 역경을 겪었다는 거야. 하지만 each one, 각각의 물질은 reacted, 반응을 했는데 differently,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엄청 중요하겠지. 역경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had plus pp 과거 완료 썼다는 거지. 왜? 설명한 시점보다 직면한 시점이, 겪었던 시점이 더 먼저잖아. 그래서 설명한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had plus pp 형태의 과거보다 더 과거의 시점이 존재를 해야 되고, 역경이란 단어 아주 중요하겠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 다음에 each 다음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each one's가 아니라 one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he potato, 감자는 was strong and hard, 강해졌고 단단해졌어. but, 하지만 became soft, 부드러워졌지. and weak, 약해졌어.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 즉 놓여진 후에 어디에? 끓고 있는 물에. 자, 그게 감자라는 것은 강해졌고 단단해졌지. 하지만 내부는 어떻다는 거야? 부드럽고 약해졌다는 거야. 끓는 물 때문에. 즉 끓는 물이 뭐라는 거야? 즉 역경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 부분에서도 분사 구문이 쓰였는데 접속사 after 쓰고
전체 문제 주어가 포테이토이기 때문에 포테이토를 받아주는 it를 쓰고, 그 다음에 sit가 앉아있다라는 뜻인데 본래 앉아있었다라고 was라는 비동사 써야 되는데 뭐 이걸 뺀다 하더라도 여기를 sit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sit은 과거형, 현재형, 과거분사가 다 모양이 똑같아. 선생님 잘못 보다. 여기서 set이 되는 거지. 과거 시제. 이거 착각할 뻔했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경이라는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단어는 boiling water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boiling water.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inside of the egg, 달걀의 내부는 was fragile.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어떤 손상을 입기 쉬운,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이란 단어야. But became hardened. 어때? 단단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지. After it was being boiled. 끓고 난 후에 in the water, 물에서. 여기서도 분사구문이 쓰인 것이지. 분사구문. 여기 was라는 비동사는 왜 다 존재했었냐면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미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를 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be 플러스 ing를 쓰게 됐는데, 자,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는 BPP 형태를 썼지. 왜? boil 듯이 뭐뭐를 끓이다라는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in이라는 전구가 나왔기 때문에 boil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 얘를 BPP 형태로 고치고 진행형을 만들자니 be 플러스 ing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여기서는 si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it은 앉아있다라는 자동사야. 을과 을이 필요 없는. 자동사는 무조건 현재 분사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sit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게 된 겁니다. 자, fragile, hardened. 원리가 우리가 hard의 뜻이 단단한인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나 명사 형태 EN을 붙이면 얘는 보통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 단단하게 만들다라고. 자, 그런데 harden 뜻이 타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무엇을 단단하게 했는지 목적어 명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된 거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자, the ground coffee beans. 가루로 만들어진 커피 콩은 stayed intact. 아주 중요하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나 changed 바꾸었는데 the water itself. 물 그 자체를 바꾸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making 만들었는데 it 그것이지 커피 콩 이 물 자체가 왜 it이 커피 빈스를 가리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커피 빈스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이고 it은 단수명사를 가리키니까 water 단수명사를 가리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 자체가 어때? fragrant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flavorful 하게 되면 맛이 좋게 만들어준 거지. 자, 다시 한번 가면 커피 빈스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변형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물 자체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물 자체를 어때? 커피 빈스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자체가 변했다는 것 자체가 물을 어때? 향기롭고 맛 좋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day라는 것은 바로 커피 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 또한 분사 구문이 되는데 분사 구문에선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커머 찍고 ing 꼴 분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보통 and 그 다음에 대명사 동사라고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동사 make란 동사의 주체가 day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and day made라고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making이 made로 왜 바뀌었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문장의 시제가 changed, stayed가 과거이기 때문에 making을 동사 made로 바꿔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ragrant, flavorful 이란 단어도 중요하다. 특히나 intact 엄청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 커피 빈스는 변하지 않았지만 물이 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Which are you? 너는 어떤 쪽이니? 라고 했어. He asked his daughter. 그녀의 딸에게 물었지. 그가 When adversity, 역경이 knock on your door, 너에게 너의 문을 두드렸다는 건 너에게 찾아왔을 때 How do you respond?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건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세 가지 물질이 있을 때 그 세 가지 물질에 대한 특징들이 있었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야? 라고 했더니 You can lose your strength. 너는 너의 힘을, 너의 장점을 잃을 수도 있어. though 비록 you started strong, 네가 강하게 시작은 했지만, 즉 어떤 강한 물질이 있었는데 단단했던 포테이토가 단단했는데 얘가 끓기 시작한 역경을 만나면 어때? 부들부들해지고 약해졌다라고 했었지. 그것처럼 너는 처음엔 강했지만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강했지만 힘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쪽이냐라고 했을 때 포테이토가 단단하게 시작을 했지만 부들부들해졌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을 찾아봅시다. 여기 4번 문장이 나오지. 포테이토가 강했고 단단해서 하지만 소프트 앤 윅이라고 했었지. 즉 너는 포테이토 유형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겠지. 포테이토. 자, you can be tough. 너는 거칠어질 수 있는데 with a stiff spirit. 어때? 단호한 정신력으로 tough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어. 비록 you started weak. 네가 약하게 시작했지만, 즉 약하게 시작했지만은 네가 터프, 즉 단호한 정신으로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나오지? 달걀이 있었는데 프레이저 깨지기 쉬웠고, 그치? 하지만 단단해졌다라고 했었지? 역경을 만나면서, 즉 이 부분은 에그, 달걀이라는 물질을 얘기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는 you can change, 너는 바꿀 수 있는데 circumstance, 환경을 바꿀 수 있어. 그 환경은 was brought about, bring about 뜻이 뭐뭐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인데, 야기하다라고, 야기한다는 건 어떤 걸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를 쓴 이유가 by란 전구가 나왔기 때문에 bring about의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기되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역경에 의해서.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worse 하면 worse의 뜻이 더 나쁜이라는 뜻인데 이런 거 쓰면 글의 문맥적으로 안 맞겠지. 그치? 처음엔 커피 빈스는 커피 콩이었는데 intact, 변화가 되지 않지만 역경을 만났더니 어때? 향기롭고 맛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치? 역경을 만났더니 더 좋은 쪽으로 발전했지. 커피. 그래서 이 자리는 커피 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글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ring about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가 어떤 것이 있다? 뭐뭐를 야기시키다라고 해서 cause라는 단어도 될 수 있고 lead to라는 것도 뭐뭐를 야기시키다라는 단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등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산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합산하는 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을 하지 않겠다. Are you a potato, an egg, coffee bean? 어느 쪽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story 3, races, 경주에 대한 얘기구나.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lived, 살고 있었어. A young athletic boy, 한 명의 육상선수 소년이. 그 소년은 prepared, 준비시켰는데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어. For a running competition,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소년이 바로 뭐야? 중심 소재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 육상 준비시켰다는 거야. 자,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도치구문이 쓰여 있네. 도치구문이라는 건 어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사 형태가 먼저 등장을 하지. 누구보다? 주어보다. 왜? 대열이라는 것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 부정어, 보어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면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는 도치구문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꼭 해둡시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가 등장을 하지. 선행사 young athletic boy를 꾸며주게 된 거지. 뒤에는 prepare의 동사의 주어가 없으니 불문이고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등장을 했지.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뭐다?
prepare이라는 타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체가 바로 누구? athletic boy인데 얘랑 같은 사람이야. 목적어랑 주체랑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주어랑 타동사의 주체와 같다면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 자리에 만약에 힘을 쓰게 되면 athletic boy와 힘은 다른 사람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도치구문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He ran, 그는 달렸습니다. With determination, 결단력과 strength, 힘, and power, 힘과 강인함, 뭐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결단력, 강인함, 힘을 가지고 달렸고 and always beat, 그리고 항상 물리쳤어. Other competitors, 다른 경쟁자들을. beat는 뭐 같은 단어야. 과거형, 현재형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요 beat를 이렇게 안 쓴다라고 된 거지. 자, 특별한 내용은 없네. 자, whenever the boy was running, 그 소년이 달리고 있었을 때마다 for a prize, 상을 위해서, 상 타려고 a large crowd, 엄청난 군중이 gather together,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to watch, 보기 위해서 the race, 그 경주를.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whenever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꼴로 바꿔 쓸 수 있다. A wise old man, 현명한 나이든 노인이 하나 있었어. 근데 upon hearing of the boy,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현명한 노인이 had traveled, 여행을 했습니다. far, 멀리까지 to watch his races, 그의 경주를 보기 위해서. 자, 어떤 문법이 중요할 거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upon hearing 하면 뭐뭐를 하자마자 라고 해서 as soon as, on ing 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the instant, the moment는 같은 의미야. 순간. no sooner,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이 다 뭐뭐 하자마자인데 학교에서 배웠다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on ing나 as soon as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꼭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노인이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had traveled, 즉 들은 시점은 과거가 돼. 그럼 듣고 난 후에 여행을 한 거지. 맞아?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과거 완료 썼다는 건 들은 시점이 과거야. 그치? 들은 게. 근데 여행한 건 그 이전에 여행을 했다라고.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헤드 플러스 pp 썼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여기 헤드 플러스 pp 썼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 부분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 부사적 용법. 자, 더우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the crowd, 그 군중이 cheered, 응원을 했어. 응원을 했을지라도 loudly, 큰 소리로 for the boy, 그 소년을 위해서. The wise man, 그 노인은 stayed still, 가만히 있었습니다. 응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still 뜻은 여전히, 그럼에도, 또는 가만히, 고요한 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여전이란 뜻이 아니라 고요한,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calm도 침착한, 조용한 이란 뜻이 되거든. still이란 단어 자체에 기억하셔야 돼. 여전히일 거냐, 고요한일 거냐, 또는 훨씬 비교급이 뒤에 나왔을 때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 er 또는 more를 붙이는 경우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still. 자, 그리고 그 노인이 어때? expressing, 표현해 주었는데 no sentiment, 어떤 감정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치? 했다가 아니라 안 한 거야. no가 있으면 동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분사구문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 전체 문장의 주어가 expressing의 주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as 뭐뭐 하면서 전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고 expressing 준동사를 동사로 바꿨더니 stayed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로 고쳐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despite와 inspite of는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despite나 inspit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지만 do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므로 뒤에는 문장이 필요해.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이 필요하다. 차이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그 꼬마 소년이 felt proud,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important, 중요함을 느꼈어. 10대 소년이 I can beat anyone, 나는 어떤 누구도 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꼬마 소년이 외친 거지. I는 당연히 꼬마 소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After hearing, 들은 후에 이것을, 즉 이 소년이 말한 앞문장 전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에 The wise man, 현명한 노인은 said to him, 그 소년에게 말했지. 뭘 말했냐면 Now I present two new challengers to you. 내가 선물해 줄게. 두 명의 새로운 도전자를 너에게 라고 했어. 이 새로운 도전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너에게, 그 소년에게는 역경이 되는 거지. adversity, 역경 이런 것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화법이 등장을 했으니 화법 전환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부분에 나라는 사람은 결국에 누가 되겠어? 쥐가 되는 거지. 노인이 되고 너라는 사람은 당연히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상 찾기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말한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 present를 presented라고 과거로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법 전환할 때 said to는 told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behind이고 도치구문 또 등장을 했네. 도치구문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치구문을 잘 봐야 되겠다. 도치구문은 어떨 때 부사나 부정어나 보어가 앞문장이 나온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 있게 되는 거지. 본 문장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면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뭐뭐 뒤라고 해서 비하인드 및 전구거든. 전치사 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앞으로 오게 됐는데 우선 부사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볼 땐 부사로보다는 보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덩어리가 보어가 되거든. 비동사랑 합쳐서 다자로 끝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were, behind him에서 behind him이라는 전구가 were이라는 비동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얘는 보어 정도로 보면 좋겠네. 그래서 behind him이라는 보어가 나와서 얘를 옮겨주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race, 경주하시오 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역경 두 가지를 노인이 아이에게 주었다라는 거지. 그치? The race,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The boy was the only finisher. 그 소년이 유일한, 우리 only가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본래는 우리가 오직이라고만 했었잖아. 그치? 오직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오직이 아니라 only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형용사로서 유일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까먹을 뻔했다. now라는 부분을 직접 화법 고치게 되면 그때 당시라고 해서 then으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wise man told him then I가 아니라 wise man이니까 he로 받아주겠지. He presented two new challenges to him이라고 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그래서 아까 하다가 빼먹을 뻔했다. said to는 told로 바뀌고 now는 then으로 바뀌고 I는 노인을 가리키는 h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는 과거로 고쳐주고 you는 힘으로 바꿔주면 화법이 전환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때 당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 직접 화법이지만 간접은 내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당시 나라고 하는 것이나 그라고 해줘야 되고 너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와이즈맨은 얘가 되고 힘은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유일한 finisher, 완주자, 끝마친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the elderly lady, 노인 여성과 the blind man, 장님이 were left,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standing at the starting line, 즉 출발선에 서 있게 남겨져 있었어. 누가?
노인 여성과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녀는 아주 정상인이었고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완주자는 그 소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어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were left 자리를 보니까 이 자리가 BPP 형태가 쓰였잖아요. 그지? BPP 왜 썼어? leave라는 타동사가 있는데 남겨두다라는 여기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standing이라는 준동사 형태 나왔으니 목적어 명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없으니 BPP 썼고 그 다음에 were를 쓰게 된 이유는 elderly lady와 the blind man은 두 명이잖아요. 그치? 두 명이니까 3단주가 아니지 주어가. 그래서 was를 쓰지 않고 were left. 자, standing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는 과거분사는 못 씁니까? 이 자리가 준동사 자리라서 태를 고려했더니 stand가 서 있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을과 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조건 현재 분사로 바꾼다라고 해서 분사로 전환시킨다면 그 다음 문장 12번을 보면 The little boy, 꼬마 소녀는 noted, 알아차렸습니다. 뭐를? The crowd, 군중이 did not cheer, 응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For him, 그를 위해서 this time, 이번에는. 바로 이 군중이 응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puzzled him, 그 소년을 어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 등장을 했지? 이럴 때 문장 전체가 바로 선행사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 선행사는 문장 전체이다. 그래서 그 문장의 내용 자체가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커머 대신은 안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의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문장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puzzle이라는 타동사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and it이라고 써준 거야. and는 왜 썼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냥 나열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군중이 이번에는 그를 위해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응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embarrass. 자, embarrassed 하게 되면 당황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구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in the middle of the crowd. 딱 보자마자 전치사 구가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이거 도치구문이구나. 부사가 먼저 나옴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구나 라는 거. 그래서 도치가 발생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looking calmly at the boy라고 해서 침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look이라는 불완벽한 동사가 있었어.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불완벽한 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보통 형용사가 채운다고 배웠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look at 이라는 뭐뭐를 보다라는 타동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타동사 다음에는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ly 붙으니까 부사야. 이 자리 형용사가 필요한데 부사 못 쓰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 자리에 calm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look at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필요한 거라 이 자리에 ly가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he ran to the wise man. 그가 현명한 사람, 노인에게 다가갔지? 그리고 asked, 물었는데 why don't people cheer for me now? 왜 사람들이 날 위해서 응원하지 않죠? 지금은? 이라고 한 거지. 인용 표시 등장을 하니까 우리 화법 전환시켜보면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에 직접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나는 누가 되겠어, 그렇지? 나는 누구야? h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him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now는 then이라고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화법 전환시킨다면 이런 식의 과정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바꿔내면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구나. 가리키는 대상은 me는 누굴 가리켜 전체 문장의 주어이 10대 소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don't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썼지만 사실 물어본 시절 과거니까 과거로 고쳐줘야 한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race again 다시 경주해봐 라고 현명한 노인이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finish together 함께 끝마쳐 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the little boy 그 소년이 stood 서 있었어.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 시각장애인과 노인 사이에서 holding 그리고 잡고 있었는데 그들을 them arm 팔짱을 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분사구문이라 뭐뭐 하면서 as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 hold의 과거 시제 held 왜 서 있던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써주면 되는 거지. The race began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little boy walked slowly 그 소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with the others 다른 사람들 즉 시각장애인과 노인 여성이 되는 것이지. When they crossed the finish line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the crowd cheered 관중들이 소리쳤습니다. loudly 큰 소리로 and waved at the boy 그 소년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The wise man smiled 그 현명한 노인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he said 그가 말하기를 well done 잘했어 little boy yeah 라고 얘기한 것이 You've won 너는 이긴 거야 a lot more 많은 것을 얻은 거야 in this race 이 경주에서 than 뭐보다 in any other race의 다른 경주에서 보다도 네가 이겼던 다른 경주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는 거지 You've run before 네가 달렸던 이라고 한 것이 그래서 이거 have run인데 have run이라는 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야. 왜 현재 완료 썼냐면 네가 다른 경주들이 있었는데 과거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뛰었던 경주들이 여러 개일 거란 말이야. 그런 경주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뛰었던 경주라고 표현해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된 거고 자, than이라는 것은 뭐뭐 보다라고 해서 앞에는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more이라는 비교급을 쓰게 되고 a lot이라는 건 비교급 강조어가 되는 거지. 비교급 강조어가 되기 때문에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는 even, far 또는 by far, much, still 비교급 강조어가 된다. a lot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very는 비교급 강조어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필자가 여기서 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any other이 등장함으로 해서 최상급 표현을 해준 건데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 나오게 되면 이거는 최상급 표현이야. 가장이란 뜻이 되거든. 그래서 네가 가장 많은 걸 얻게 된 거야. 이 경주에서. 이런 말이 돼. 그래서 이 표현은 최상급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최상급,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all last가 이때는 복수명사, 부정어, 비교급된 부정주어, as1급 as 요것들이 다 최상급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옆에 이 표현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인지하시면 되는데 헷갈린 부분이 이래. no가 나오게 되면 동사가 부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산도 더 높지 못합니다. 뭐보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이 말은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as1급 as는 동등 비교라고 해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no가 있으면 동사가 부정되니까 어떠한 산도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만큼은 즉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런 걸 최상급 표현이라고 한 거야. You are a real winner. 너는 진정한 승자입니다. Now 지금 little boy 그 꼬마 소년이 greatly delighted 매우 기뻤습니다. And he felt proud. 그는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important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자,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라 delight라는 기쁘게 해주다는 타동사가 있었는데 이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썼고 proud와 important 자리에 ly를 붙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feel이란 단어는 불완벽한 동사야.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와 같은 기분이다라고 해서 불완벽한 동사를 채울 수 있는 건 7가지 부품 중 하나가 필요해. 그런데 부사는 부품이 아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마무리했네, 일단 오늘.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 조금만 생각해 보면.